엄마는 왜 나랑 얼굴이 달라요? 5살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던진 이 질문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지 12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아이를 키우며 이 땅에 뿌리내리려 애써온 시간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38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편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때로는 가족 모임에서조차 다르다는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김민호 씨와 2014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애가 한국말은 할 줄 아나? 어머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초기 가장 힘든 건 언어도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아이 학부모 모임에서 혼자 떨어져 앉아야 하는 시간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2016년 첫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서 만난 한국인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으니까요. 아이 황달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햇빛 쐬이고 모유 자주 먹였어요. 베트남에선 그렇게 했거든요. 뭐 우리랑 똑같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국적을 초월한다는 것을. 2019년 둘째 민준이가 태어난 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생겼고 집을 작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외국 여자 데려와서 고생이구만.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우리 함께 이겨내요. 나도 일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 도시락을 만들어 공사장 인부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식 쌀국수도 함께 팔았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낮에 일용직을 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댁에 맡겼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에나, 내가 우리 며느리인 게 자랑스럽다. 그 말 한마디에 3년간의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2021년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 달 후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요즘 학교에서 말을 안 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선생님, 제가 학교에 가도 될까요? 학교에 가보니 수진이는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교길에 물었습니다. 수진아, 학교 재미없어? 엄마, 애들이 엄마는 외국인이라고 놀려. 나도 반쪽이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교 학부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밥 장사로 번 돈으로 학급 간식을 사갔고 현장 학습에 자원봉사로 따라갔습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어 다문화 이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의 반새우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국의 부침개랑 비슷하답니다. 우와, 맛있겠다.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고 학부모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에서 시작됐습니다. 2023년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할까요? 글쎄, 착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베트남 엄마를 둔 자랑스러움도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양쪽 문화를 균형 있게 가르쳤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때 명절에는 반중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인이야, 베트남인이야? 둘 다야. 그게 내 강점이야. 두 나라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문화를 이해할 수 있잖아. 얼마나 멋져? 2024년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3개월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보양식을 끓여드렸고 밤새 옆에서 간호해 드렸습니다. 리에나, 고맙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축복이었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2025년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당당한 5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에서 다문화 친구를 도와줬어. 얘가 한국말이 서툰데 내가 천천히 알려줬거든.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이제 저는 압니다. 다문화 가정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려울 때 함께 견디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혜는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당당하세요. 외국인 배우자를 둔 것도 다문화 가정 자녀인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부모의 자신감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차별과 편견은 무지에서 옵니다. 알아야 합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이웃과 인사하고 내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열려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 한 마음이 되세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갈라서면 안 됩니다. 특히 시댁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를 탓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부부가 하나 될 때 가족도 하나 됩니다. 넷째, 아이들에게 양쪽 뿌리를 모두 가르치세요. 한국인으로 키우려고 외국인 부모의 문화를 숨기면 아이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두 문화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치세요. 그게 진정한 글로벌 인재입니다. 다섯째,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세요. 사랑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경제활동을 하세요. 그게 자신감이 되고 위기 때 버팀목이 됩니다. 여섯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와 지자체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일곱째,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가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덟째, 아이들에게 현명함을 가르치세요. 차별받았을 때 울거나 숨는 대신 당당히 맞서대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폭력이 아닌 말로, 회피가 아닌 당당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2026년 오늘 저희 가족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합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민준이는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제잘거립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저는 그 식당에서 베트남 요리를 선보입니다.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차별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건 어떤 어려움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는 것을.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엄마처럼 두 나라 말할 수 있으니까 세계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나는 엄마 식당 물려받을 거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서 특별히 더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히 덜 행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듯 우리도 그저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다문화 가정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배우자와의 문화 차이로 갈등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38만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있고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당당할 때 아이들도 당당해집니다. 부모가 행복할 때 아이들도 행복해집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요. 우리 잘하고 있죠? 응, 잘하고 있어. 우리 가족 최고야. 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 그건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쌀국수가 함께 올라갑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우리 가족처럼 엄마 오늘 저녁 맛있다. 아이들의 이 한마디가 지난 12년의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힘을 줍니다. 다문화 가정 여러분, 우리 함께 당당하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